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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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죠? 오늘은 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사연 털?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터에 대한 이야기. 네. 네. 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우울해요. 조금. 우울하다. 많이 우울해도 되는데. 네. 조금 영화 같은 음, 일이 조금 있었어요. 영화 같은 일. 그래요. 우리 그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지금 약간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저희한테 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어느 날 내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소중한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다음 나를 아껴주었던 다른 친구가 나의 막내 동생이 내 먼 친척 조카가 차례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나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극단적으로 떠나는데 항상 떠나기 전 이상한 꿈을 꾼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늘 이상한 꿈을 꾼 후에 찾아오는 절친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어머니는 뭔가 촉이라던가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자신과 안 맞는 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터가 맞네 안 맞네. 살면서 한 번쯤은 어딘가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나와 맞지 않는 터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7, 8년 전쯤에 어머니는 저와 둘이 살기 위해 시골에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1층이었지만 매우 쾌적했고 시골이라 공기도 좋았기에 저와 어머니는 나름 만족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벌레가 이상하리만치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마, 바퀴벌레, 돈벌레 같은 거? 이런 게 한 무더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 자체가 1층이고 시골이니까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냥 가볍게 넘기고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악몽을 자주 꾸고 비명을 내지르면서 깨셨거든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맨날 악몽을 꾸다 보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졸피뎀이라는 독한 수면제를 드셔야 겨우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퍼런 멍, 진짜 시퍼렇지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간 멍이 어머니의 다리에 맨날 생겼어요. 가득가득 생기기도 했고 너무 자주 멍이 드니까 늘 걱정을 해가지고 어디서 부딪힌 거냐 여쭤봐도 어머니 본인도 모르게 멍이 들어있다고 참 희한하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살고 있다가 저에게도 이상현상이 한 번 나타났는데요. 당시에 저희 현관에는 재활용 비닐봉지를 모아놓는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이 비닐을 정말 사람이 만지는 부스럭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짓이기는 비닐 소리가 정말 끝도 없이 났습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있다가 저는 당연히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가 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비야! 하고 고양이를 부르며 깼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 내내 고양이가 항상 제 머리맡에서 잤거든요. 고양이 엉덩이 이제 꿍둥이가 따뜻해요. 그래서 그 따뜻한 체온이 계속 느껴졌었거든요. 제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고양이는 당연히 제 머리맡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밤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그 비닐 소리를 고양이가 내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바구니에 비닐봉지를 담아놓고 꾸깃꾸깃 구겨놓거든요. 이제 삐져나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현관 사방팔방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귀신을 믿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야 이러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벌레, 비닐봉지, 뭐 어머니의 멍, 악몽 뭐 이런 현상이 있던 거였는데 그날 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자고 있던 제 귀에 갑자기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눈을 떴는데 그 상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한 번도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가위인 거를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이게 가위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방이 어둡고 컴컴하니까 눈알만 이렇게 굴려가지고 제 방 풍경을 보는데 제 앞에 제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웬 초록빛깔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점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워지는데 마침내 누워있는 제 옆으로 그게 딱 선 순간에 저 진짜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그 형상이 연두색이 주로 바탕으로 되어 있는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있는데 단두대에서 잘린 것처럼 깔끔하게 목이 절단된 모습의 형상이었거든요. 너무 아직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렇게 화려한 한복을 입으니까 방이 아무리 어두워도 형체가 진짜 뚜렷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꿈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을 믿지 않다 보니까 내쫓으려면 욕을 하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은 안 나오는데 속으로 미친 듯이 욕을 했어요. 별 쌍욕을 다 하는데 그리고 가위를 풀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면 된다 이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이려는데 그 한복 입은 손이 엄청 창백한데 그게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자마자 손을 지그시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식겁해서 다시 이제 속으로 욕을 또 시작했는데 너무 욕을 하다 보니까 그 절단된 목이 엄청 깔끔한데 그 위로 뭐가 둥둥둥둥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스르르 하고 그게 마침내 나타나서 보니까 얼굴인데 한복은 되게 고운데 머리는 산발이고 더벅머리였거든요. 옛날에 무슨 망나니가 칼춤 출 때 하는 머리 같은 그런 머리고 얼굴은 무슨 도깨비처럼 엄청 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생긴 것도 도깨비같이 생긴 거예요. 무섭게. 제가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기절을 하고 가위를 눌리고 있다가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잔뜩 화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게 뭔가 손짓을 하더니 제 목에 엄청난 누가 목 조르는 듯한 그런 압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 당시에는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이제 목을 졸랐던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울면서 엄청 빌었어요. 엄청 빌고 한 10분을 빌었나 그게 화가 풀렸나 봐요.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깼죠. 잠에서 깨서 온몸에 이제 땀이 범벅이 된 채로 화장실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뛰어가 보니까 목에 미세하게 흔적이 있더라고요. 붉게.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큰일이 생기는데 어머니가 일도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허리에 엄청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본 시점부터 어머니가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오며 가며 진짜 계속 감기 몸살이든 몸에 멍도 계속 생기고 앓기 시작하고 저는 그 한복 입은 게 가끔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겁이 났어요. 귀신을 아무리 안 믿어도 겁이 나죠. 근데 이 현상들이 갑자기 툭 테이프를 자르듯이 현상이 툭 끊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게 그 툭 끊긴 날에 이렇게 뒤척이면서 자다가 베개 밑에 손을 딱 넣었어요. 엎드려가지고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꾸깃꾸깃. 만져져서 그걸 꺼내보니까 부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아프고 저도 뭐 이런 거 봤다 이러니까 어머니의 지인이 알고 있는 용한 무당분에게 어머니를 데려가셨는데 그분의 말씀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저희랑 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자꾸 아프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연에는 쓰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터가 안 맞을 거라고. 무슨 일이 어디 아프고 뭐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증상 완화가 되라면 뭐 좀 나아지라고 부적을 써주신 건데 저 몰래 이제 숨겨야 된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베갯닛에 넣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고 어쩐지 현상이 툭 끊겨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신기한 경험이었고 뭐 일단 저는 안도를 했죠. 무당이든 부적이든 이상 현상이 끊겼으니까 안도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독립을 했어요. 얼마 안 가서 독립을 하게 돼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보통 1년이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이제 그 터에서 벗어났으니까 저랑 어머니가 괜찮아졌어요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새로 이사한 집에서 또 보게 돼버린 거예요. 잘린목 위에 둥둥 얼굴이 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몸이 없고 얼굴만 따라왔더라고요. 제가 가위가 눌리지 않은 그냥 완전 쌩쌩한 상태였어요. 더벅머리는 여전하고 표정은 여전히 화나있고 그거를 순간적으로 보고 나서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무속도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며칠 뒤에 제가 비닐봉지 소리 냈다고 고양이가 냈다고 오해했다고 했던 제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며칠 뒤에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고양이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완전 건강한 애였거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났어요.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제일 충격적인 일이고 어머니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다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척추 쪽으로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점점 디스크가 뭐 이상하게 변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부 한 번 열고 등 한 번 여는 대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일을 할 정도로 되게 건강하셨는데 그 수술 이후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을 못 하시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가 떠난 후에 진짜 도망치듯이 그 집에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그 집을 떠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 집에서는 정말 죽고 싶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떠나니까 괜찮아져서 지금까지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아직도 몸이 불편하시고요. 다만 이제 정신은 좋아지셨어요. 그 집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자신과 맞는 터 그런 게 있을까? 할 때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터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믿거든요. 진짜 안 믿어가지고 요즘에 또 더벅머리 그 친구는 안 보이는데 자꾸 시선이 느껴져요. 근데 그 시선이 한 곳에서만 느껴져요. 화장실에 거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른 한 거울에서 거기서만 시선이 너무 느껴져서 한번 거울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 옆에 눈으로 보이잖아요. 시선이. 저는 고개를 돌렸는데 제 거울 속에 저는 고개를 안 돌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본 게 그게 한 3-4번 되나? 그래서 뭐지? 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잘못 봤겠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떠난 후에 사실은 제가 너무 무너져 내려가지고 너무 제 탓인 것 같고 점집을 직접 가는 거는 제가 하도 안 믿어가지고 좀 그렇고 전화 점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애동분한테 전화 점사로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뭐 흔히 뭐 구테라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무슨 비방법? 그런 걸 알려주셔가지고 쑥을 태워라? 쑥이랑 뭐 미나리였나? 그런 걸 태우라고 하셨는데 미나리 이런 건 없어가지고 쑥을 한번 태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애동들이 그래도 굿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굿을 못해서입니다. 찐무당이라는 그런가 뜻은 봐요. 아니고. 그래서 태우고 괜찮아질까 했는데 고양이 화장실이 원목 화장실이었거든요. 제가 고양이 화장실을 못 버리고 있었는데 원목 화장실이라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가 까매요. 안에 이제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손잡이에서 그때 봤던 그놈 그 더벅머리 놈의 눈깔만 둥둥 떠 있더라고요. 이번에 눈만 둥둥 떠 있는 거 영화에서도 잘 안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 여기 진짜 아니다. 이거 진짜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엄청 급하게 이사했어요. 기간도 남아 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터는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못 살잖아요. 이게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터의 문제는 맞아요. 이게 쓰레기 매립장 옆에서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 어느 한 공간에서 살았을 때 심령적인 존재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곳이면은 그 터는 진짜 아닌 터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든 맞아요. 심령적으로 보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터를 빨리 이동하는 게 이분들한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